삼성전자가 정말로 9만원, 10만원까지 갔을 때는 그러면은 고점이 어디가 될 거냐를 이제 상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8만전자가 반갑지 않은 이유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로 8만원을 뚫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갑진 않다. 안녕하세요. 옹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테이버님 모시고 참 다양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침 방송 저 매일 듣고 있습니다. 카메라 두고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방금 전까지 밥 먹으면서 안경 쓰시니까 또 어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안경 벗으면 김태형이고요. 안경을 끼면은 테이버입니다. 네. 저는 일단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방송하는 주식하는 방송인.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예성 사회자님도 저희 어찌 보면 구독자이자 시청자이자 돈 잘 벌고 있죠. 네, 덕분에 감사히. 네, 시황도 보고 코인도 보고 미국 주식도 보고 한국 주식도 보고 채권도 보는 다 보는 돈 되는 건 다 아는 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촬영일이 3월 28일 오후입니다. 사실 네. 지금 장이 계속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중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월 28일 현재 8만전자 이제 8,900원 삼성전자가 뚫었는데요. 삼성전자가 8만 원 뚫는 게 또 하나의 큰 이제 그거잖아요. 늘 우리가 삼성전자는 몇만 전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의 8만 전자는 왜 뚫렸을까? 일단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3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거래일 기준으로 미국 거래일 기준으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리밸런싱에 의해서 이게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직까지 8만 전자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냐 그러면은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디램의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8만 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는 8만 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주면은 이러면은 오히려 콜 테스트 통과하면은 8만 5천으로 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결과 언제 나오나요? 언제 나올지를 모르죠. 그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게 엔비디아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TSMC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TSMC가 맡고 있는 거다. 왜냐면 TSMC와 삼성전자는 경쟁 관계고 실제로 TSMC의 그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창업주님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본인의 목표는 삼성전자를 짓밟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TSMC가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3월 말 리밸런싱 구간에 맞춰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조금은 걸리지만 결국 언젠가는 뚫을 그런 가격대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딱히 이게 못 갈 가격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9만 원을 가냐 마냐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3월 마지막 3월 말에 와가지고 약간 더 경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적자가 나네요.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지금 삼성이 가고 있고 오늘 또 하이닉스는 또 역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롱숏에 계속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사면 2차 전지를 팔고 반도체를 팔면서 2차 전지를 샀었어요. 그게 작년 1, 2분기 때에 어찌 보면은 기관 외국인의 매매 패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도체 외에 갈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은 많은 섹터들이 갑니다. 변압기도 가고 있고 화장품도 가고 있고 조선, 방산 다 가죠. 그런데 그런 애들의 시가총액 혹은 거래 대금이 반도체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반도체의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섹터가 크질 않아요. 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반도체와 바이오를 주거니 받거니 하죠. 바이오는 그래도 섹터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요 두 개의 기업으로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라는 것과 어찌 보면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느냐 금액을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의 규모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점에서 삼성전자의 물량을 받아줄 만한 혹은 무언가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팔았을 때 시장이 어찌 보면은 좀 이런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지금 하이닉스밖에 없죠. 그런 식에서 롱숏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삼성전자가 HBM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롱이 쫙 들어오고 하이닉스가 숏이 쫙 떨어질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결국 실적에 따라서 둘 다 올라가겠죠.
둘 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D램의 HBM의 사이클 고점은 언제가 될 거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로 9만 원, 10만 원까지 갔을 때는 그러면은 고점이 어디가 될 거냐를 이제 상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8만 전자가 반갑지 않은 이유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로 8만 원을 뚫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갑진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의 소원은 모두 다 삼성전자의 납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납품. 네. 그러면요, 그 엔비디아랑 계속 연동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실제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가능한 8만 전자에서 상승의 폭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세요? 일단 HBM의 수율이 하이닉스만큼 나온다 그러면은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율이 안 나온다라는 썰이 지금 계속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HBM에 대한 믿음, 신뢰를 못 주는 이유는 지금 뭐 한미반도체 관계도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한미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그걸 납품받은 하이닉스가 잘 만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까지 HBM을 납품하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지금 한미반도체 장비를 어찌 보면 공수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TSV 장비라고 하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계란을 구워야 되는데 그 계란을 구울 때 이쑤시개로 구울 수는 없잖아요. 계란을 구우려면은 뒤집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뒤집개 역할을 하는 그 장비가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납품되지 않고 있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리는 뒤집개가 아니야. 우리는 계란을 젓가락으로 구울 거야.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젓가락으로 계란을 잘 뒤집으면 되죠. 이 뒤집는 기술을 삼성전자가 정말로 익혀서 수율을 잘 잡는다, 노른자를 잘 안 터뜨리고 잘 굽는다 하면 좋은데 이제 하이닉스는 뒤집을 때마다 노른자가 안 터지고 반숙이 잘 만들어져요. 삼성전자는 젓가락으로 딱 뒤집는데 이러고 이제 노른자가 다 터지면 돈을 못 벌겠죠. 그럼 삼성전자가 수율을 못 잡으면은 9만 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이 하나가 아니에요. 납품 콜 테스트 좋습니다. 통과하면 수율을 얼마나 잡느냐, 그걸 통과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패키징까지도 얼마나 삼성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10만 원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산이 될 거다라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유망하다. 여전히, 왜냐면 하이닉스는 검증이 됐잖아요. 얘는 잘 만들고 있고 잘 납품하고 있다는 게 검증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근의 상승폭을 보시더라도 그 소위 말하는 상승폭의 차이가 그 믿음에 혹은 그 납품에 대한 그 기록이 있어서 그 숫자에 있어서 사람들이 배팅하는 배팅값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좀 주목할 이슈는 역시나 엔비디아 콜 테스트겠네요. 그거랑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 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월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왔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 4월 5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실적이 나왔을 때 그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어닝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있습니다. 넘어서야 돼요. 지금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양사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으로 지금 2조를 넘게 부르고 있어요. 1분기에만 2조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8천억, 9천억이 나와요. 그럼 하이닉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조 1천억, 2천억 나옵니다. 하이닉스 5%, 10% 빠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의 눈높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혹은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컨센서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컨센서스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다시 8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보셔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 콜 테스트 여부와 그 다음에는 1분기에 반도체 혹은 1분기에 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것에 대한 시장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흑자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흑자 전환했다라고는 이미 삼성전자 사장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 규모가 중요하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지금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상향한 것도 있어요. 현대차증권 리포트에서는. 업데이트가 느리지네요. 네. 최근에 22만 6천 원까지 나왔습니다. 22만 6천 원. 네.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지. 근데 그거는 근거를 좀 보시면은 지금 1분기 2조 벌 거라 그랬어요. 2조 언저리를 번다라고 했는데 내년도 추정치로 하이닉스가 얼마를 벌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좀 상향해서 목표 영업이익을 많이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25조 언저리까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26조로 기억을 하는데 1년에 26조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좀 편안하게 계산할 때 영업이익의 10배 정도를 시가총액으로 보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260조가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하이닉스가 18만 원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120조, 130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목표 주가 기준으로는 주당 30만 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배 나오니까. 다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충 시가총액을 200조까지만 끌어올려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PER이 뭐 8배, 9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표 주가가 20만 원 초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게 20조라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숫자에 대한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까지 시황이 좋아진다라는 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HBM을 정말 잘 만들어버리고 마이크론이 HBM을 잘 만들어버리고 AI 반도체 수요가 떨어져가지고 20조 아니에요. 10조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앞으로 어찌 보면 중요한 투자 방향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26조를 믿고 싶지만 그러니까 믿긴 어려운 게 반도체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보면은 진짜 잘 보는 겁니다. 1년 뒤에 반도체 뭔가 수요 공급을 계산한다? 그거는 여의도에 30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그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6개월 정도 그런 상황 정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웨이퍼가 한 번 들어가면 6개월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요새는 한 9개월까지 얘기 납니다. 웨이퍼가 들어가면은 9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투입되는 웨이퍼가 얼마나 계약됐고 언제 팔리느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해. 근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는 주문이 다음 달 들어가는 웨이퍼가 어떤 식으로 팔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황을 1년 뒤, 아니 2년 뒤 예상하는 거는 조금은 먼 좀 그 예상이고 추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장 하이닉스가 올해는 좋냐? 올해는 좋아요. 내년도는 다음 세대 HBM3E에 대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콜테스트하고 진짜로 수율 잘 나온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뭐 한 20만 원 가면 파셔야죠. 그리고는 뭐 삼성전자 10만 원 정도 가면은 또 팔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뉴스가 되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 해주시고 또 밤마다 또 라이브 방송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또 방송에서 또 좋은 정보,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계신데 최근에 그 강의를 하나 오픈하셨어요. 어스 캠퍼스에서 제가 이제 시즌제로 조금 더 라이브 강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4월 달부터 이제 총선 지나고 그 가장 어려운 시기겠죠. 총선 지나면 뭐 많이 흔들릴 것 같고 부동산 PF도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미국도 금리 날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박살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그 시기에 어찌 보면은 라이브로 좀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그리고는 일단 제가 좀 더 현실적인 매매를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컨텐츠를 할 때. 그래 도대체 내가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것들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 주간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주봉을 분석해서 그리고는 그 분석된 주봉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기업들, 이런 섹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는 이번 주에 주도주였던 그런 또 기업들의 주봉, 일봉을 분석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가상의 시나리오 설정 그리고는 그런 부분을 또 한 주가 지나서는 시나리오가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제가 생각하는 매매 기준을 좀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는 일단 제가 하는 것만 알려드리면은 이게 또 뭐 좀 도움은 되실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매매 일지를 직접적으로 매매한 거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걸 공유해 주시면은 우리가 또 어찌 보면 매매 일지를 두고 이런 매매는 정말 잘 된 매매고 이런 매매는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는가? 그리고는 제가 실제로 라이브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세요. 비슷한 포인트에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뉴스를 읽는 법, 대응을 하는 법 혹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하는 뭐 제가 경험치가 많지는 않지만 좀 살아남아봤기 때문에 살아남는 그러한 방식을 조금 공유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이름이 왜 스파르타예요,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점잖고 좀 천천히 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라이브는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그 저희 시청자를 굴리기 때문에 또 라이브 강의다 보니까 저희가 채팅으로 소통을 하는 강의다 보니까 그 강의도 라이브로 좀 그쵸 스파르타 아주 빡세게 굴리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